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이번 시간은 얼마 전에 AMA가 한번 있었거든요. INX를 현재 이끌어가고 있는 임원들 한 6명 정도가 나와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커뮤니티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훑어보는 정도로 영상을 준비했고요. INX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가장 지금 선두에 있는 회사가 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데는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STO 서밋 관련된 홍보 영상은 다음 주쯤에 아마 제작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뉴스 전달할 게 지금 많이 쌓여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차례차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커뮤니티가 텔레그램하고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INX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INX만을 위한 그런 데는 아니고요. 토큰증권 전반적으로 질문을 하시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얼마든지 연락 바라고요. 그리고 그랬든 어떤 곳에 해외 상장을 좀 고려해 보시고 있으신 분들은 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이 이게 3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아마도 이스라엘의 오피스에 이타이랑 모로, 일본 사람입니다. 이번에 합류를 하게 됐죠. 모로가 이스라엘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밥 부사장이죠. 아마 키프로스에 있을 겁니다. 키프로스 사무실에 있고, 말고는 아마 미국에서 찍은 것 같은데 알란이 미국에 있으니까요. 샤이다티카 회장하고 그 다음에 CMO도 같이 미국에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 영상은 그 홈페이지 INX 유튜브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링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페이지에 최근 거 보면은 영상이 나올 건데, 거기서 보면은 한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막 자동 생성하는 건데요. 핸드폰으로 보시거나 컴퓨터로 보시거나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자막 요렇게 생긴 모양을 누르시면은 자막이거든요. 자막이 일단 켜지고, 일단 자동영어로 생성이 될 건데, 거기 보면은 요 톱니바퀴 모양 누르면 이렇게 뜨거든요. 거기서 이제 자막 부분을 선택하고요. 그래서 자동 번역, 한국어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한글 자막이 자동으로 뜹니다. 그래서 아마 오역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보시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는 다 들어보고 좀 애매한 부분은 한글, 영문 다 확인하고 보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제 영상을 보시기만 해도 되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첫 번째로 엔비디아 토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요. 대답은 바비였습니다. 일단 요게 스위스 은행 프라이빗 뱅크죠. 제가 이전 영상 보시면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기랑 협력을 했고, 이런 유럽의 법규에 근거해서 DLT는 이제 분산 원장입니다. 일단은 주식과 토큰이 1대1로 백업을 해서 투명하고 제3자의 감사를 받고요. 또 배당금도 있고, 그 토큰 보유자가 배당 권한을 갖도록 설정하게 되어 있다. 보유자가. 그리고 기본 자산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함께 갖게 된다. 그리고 그 플랫폼에서 크립토로 달러 변환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팩트 파이낸스 홈페이지 문서 참고를 추천한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웬만하면 있는 그대로 제가 조금 축약을 하기도 했는데 있는 그대로 썼으니까 제가 요약한 내용을 쭉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이외 지역에 INX 크립토 라이센스 진행 사항이 어떠냐 라고 이제 알렌한테 물었고요. 알란은 일단 우선순위는 크립토보다는 토큰 증권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EU나 아시아 쪽의 라이센스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 그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CSO로 이번에 들어왔는데, 그 마이클 모로라는 분인데, 전략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한번 볼까요? 미래지향적이었다. 맞죠? 그랬었죠. 현재 상태에서도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엄청나게 미래지향적이었던 도전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INX는. 그리고 언제 부목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품을 좀 늘려가겠다. 전략에 대해서 일단 물어본 거예요. 전략에 대해서. 피드백을 원하며 커뮤니티한테 어떤 의견을 듣기를 좀 바란다고 합니다. 일단 커뮤니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내는 목소리를 듣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파트너십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이건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규제된 환경이 조성되면은 머니마켓 펀드나 국채 신용대출 상품이 가능하다.
그래서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주긴 합니다. 지금 보면은 뭐 그냥 뭐 그래서 뭐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대답인데, 일단은 뭐 전략이 뭐냐는 사실은 기업에서는 좀 꺼리죠. 이걸 다 말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전력을 다 노출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리고 리퍼블릭 파트너십 관련해서는 질문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인수가 실패하고 나서 리퍼블릭 프로젝트 상장에 진전이 있었나? 이 말 뭐냐면은 리퍼블릭에 있었던 프로젝트를 갖다가 INX의 상장을 2차 시장에서 상장을 시키는 거를 협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진전이 있었냐는데 이타이가 답변을 했어요. 일단은 리퍼블릭하고 INX에서 발생하는 그 파이프라인, 예전부터 봐도 3.5 빌리언 있었던 그 파이프라인 상장 진행을 공유를 한답니다. 이게 협력이 강화되면서 된 건지 그 전부터 됐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현재 상태는 일단 공유를 한다.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이고요. 그리고 와포드나 대형 프로젝트들을 함께 할 것이다. 와포드를 함께 한다는 뜻은 이것도 2차 거래소로서 INX를 선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발언이에요. 그리고 리퍼블릭 고객한테 INX를 계속 홍보하고 있다 합니다. 이거는 뭐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한다는 거는 못 봤고, 일단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우 긴밀하게 협력 중이며 가까운 시간에 더 많은 결과를 예상한다. 뭐 더 많이 상장할 거다라는 그런 노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눈에 띄는 거는 와포드가 아무래도 INX의 2차 상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요 1번은 꼭 이렇게 지켜졌으면 좋겠네요. 75% 수수료 관련돼서 이타이가 답변을 했는데, 이 75% 수수료라는 게 뭐냐면은 리퍼블릭이 워낙에 거대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는 지금 미국 1등 회사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한 300만 명이 넘습니다. INX한테 상장을 리퍼블릭 입장에서 시켜줄 경우에 리퍼블릭이 INX한테 소개를 해줘서 2차 거래소로 상장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의 75%를 가져갑니다. 다시 리퍼블릭이. 조금 과하다고 이미 계약서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정이 될 거다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정할 거냐라는 질문에서 보면은 레베뉴 쉐어를 75% 수수료가 있었는데, 요게 수정을 좀 했답니다. 어떤 수정이냐면은 INX가 발행자를 데려와서 여기에 1차 오퍼링 시키고 2차 발행을 2차 상장을 INX에서 했다. 그럴 경우에는 수수료를 상당히 조정할 수 있도록 계약서 수정이 될 거다. 이거는 뭐 매우 합리적인 의견이고, 몇 퍼센트인지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때가 되면 얘기를 하겠죠. 이런 거는 당연히 있어야 됐다. 아니면 이걸 엄청 내리던지 둘 중에 한 개를 했어야 됐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데, 요 방식을 택하는 것 같네요. 이거 자체도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리퍼블릭이 계속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수를 한다면 이것도 무의미합니다. 어차피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뭐 주고받고의 의미가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나오죠. 인수가 아직 유효한가에 대해서 회장한테 물어봤어요. 한테 물어봤는데 공통된 비전을 가지고 있다. 크립토도 그렇고 토큰 전공도 그렇고. 그리고 리퍼블릭은 전체 지분 인수를 하기 위해서 전념하고 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여기 좀 읽어보시죠. 리퍼블릭의 문제를 종료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아직 논의 중이다. 뭐 on the table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법적인 구속력도 없죠. non-binding 돼 있고 인수 날짜도 정해진 게 없다. 중요한 거는 매일 함께 일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지금 포커싱을 맞춰야 될 게 이거예요. 리퍼블릭의 문제를 종료하기 위한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퍼블릭의 문제라 함은 라이센스예요. 라이센스를 없기 때문에 INX를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세컨더리 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없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너희 없으니까 우리 필요하잖아 라는 말을 갖다가 좀 애둘러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인수가 아직 유효한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효하다라는 답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통 플랫폼하고 플랫폼과의 수수료 차이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뭐 괜찮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90% 수준이 90% 더 낮아졌다라는 얘기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아발란체나 폴리곤 같은 것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커뮤니티가 얼마나 지금 수수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지도 이해하고 있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왜 이더리움을 선택을 했냐는 거죠. 이게 이제 바바한테 질문을 했는데, 사업을 보통 이분이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했는데, 이 벡트를 지정을 했다. 그러니까 벡트가 지정을 했다.
팩트가 이더리움을 선택했다는 얘기죠. ERC20으로 일단 선택했다는 거고 거기에 협력하기로 했다. 근데 이미 EVM,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죠. 이 8가지 체인을 이미 팩트가 연결할 수 있도록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좀 더 다양한 체인을 보게 될 거다라고 엔비디아 말고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상장할 때는 아발란치를 쓴다든지 폴리곤을 쓴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왜 선택했냐? 그거 그냥 팩트가 정했는데 뭐 이런 정도의 대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예쁘게 그걸 써놨죠. 그리고 이 토큰 증권하고 크립토에서 그 볼륨을 어떻게 더 늘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유동성은 어떻게 늘리겠냐라는 질문이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요 모로한테 물어본 건데 뭐라고 했냐면은 일단은 뭐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비트고의 고 네트워크 가입을 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거래 플랫폼에서 직접 거래를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크립토에서도 좀 집중을 할 거고 크립토 플랫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들을 많이 보게 될 거다. 그리고 뭐 토큰 증권이 우리의 주요 관심사고 엔비디아 같은 애들을 많이 확보할 거다. 투자자 기반을 커뮤니티로 확보할 것이다. 저는 일단 약간 여기서 요 CSO가 하는 얘기를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정리가 안 됐다 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명확하게 딱 보여주는 건 없어요. 어떻게 볼륨을 늘리겠다라는 말이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차라리 이제 뭐 엔비디아 같은 프로젝트를 많이 해가지고 주식 기반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겠다. 이게 좀 깔끔한 대답일 것 같은데 크립토든 뭐든 그래서 크립토를 활용하기 위해서 크립토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말도 없고 사실 이분이 크립토 쪽에 조금 더 잘 아실 거거든요.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보게 될 거다라는 게 무슨 뭐 잘 활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보게 될 거다라는 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분을 활용한다면 크립토 플랫폼도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어쨌든 아직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좀 적응하시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알란한테 질문이 왔는데 프로메테움이 특수 목적 브로커 딜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이넥스는 프로메테움이 가지고 있는 그 라이센스를 얻을 거냐라는 질문을 했고요. 얘기는 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셀프 커스터디 모델이 가장 혜택이 많고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 강화하고 투자자가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포커싱을 두고 있다. 그리고 요 비슷한 라이센스, 비슷하다는 말은 그냥 브로커딜러 라이센스고요. 프로메테움은 특수 목적 브로커딜러 라이센스예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수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실제 운영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심지어 표현을 했어요, 알란이.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상품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프로메테움도 지금 힘들다, 매우 힘들다. 그리고 아이넥스 같은 급은 아니다. 그리고 또 좀 흥미로운 질문인데 아이넥스 토큰을 라이센스가 충족하는 다른 거래소에 상장할 거냐? 여러 가지 라이센스들이 있잖아요. 브로커딜러나 회원 업체고 ATS나 트랜스미터나 뭐 여러 가지 라이센스들이 있는데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거래소가 있으면은 토큰 상장시킬 거냐라는 걸 이타이한테 물어봤고요. 일단 조금 모호한 답변인데 무브먼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타겟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스닥, 런던 증권거래소, 텔아비브 증권거래소에는 매우 상장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적절한 라이센스를 갖춘 올바른 거래소가 있다면 시도할 거다. 이 정도 급의 국가 거래소가 되면 내가 좀 상장할 마음이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마음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이 얘기를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그 질문에 이어서 무슨 질문이냐면은 다른 거래소에 상장할 거냐? 이 라이센스를 충족하는 다른 거래소에 상장할 거냐? 요 질문에 대해서 밥이랑 샤이랑 엄청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밥이 먼저 얘기를 좀 했어요. 라이센스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업체가 아이넥스 토큰을 추가할 가치가 있을 거다. 왜냐면은 대부분 연락을 온답니다. 그리고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이넥스 토큰이 상장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그들이 홍콩이나 이런 데서 2차 거래소에 상장된 미국 토큰 증권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이넥스 같은 토큰이 다른 여러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원한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샤이는 뭐라고 했냐면은 리얼 마켓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다. 토큰이 다 상장하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플랫폼을 찾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갑자기. 근데 왜냐면은 라이센스를 그렇게 갖춘 업체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없으니까 여기 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약간 역설적인 대답이죠. 다른데 갖추면 상장할 거냐 했는데 결국 여기 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 거래소의 라이센스나 뭐 형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이야기들이 확정되고 있거든요. 처음 질문에서. 뭐 이것도 그것 중에 그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비비 받아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방향성이 될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모 투자만 가능하거나 INX처럼 일반 투자자가 쓸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거다. 사모 투자만 하거나 일반 투자만 하거나 요런 게 좀 짬뽕이 되는 그런 그런 식으로 조금 방향성이 거래소마다 조금 색깔이 칠해질 거다라는 거죠.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노란색인지 검은색인지 이게 입혀질 거라는 겁니다. 얘는 뭐 전문, 얘는 뭐 전문,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타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일반 투자자가 공인 투자자가 아니고 우리 같은 이제 일반 투자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INX한테는 우선순위다. 무슨 말이냐? 양방향성이 될 건데 사모 플랫폼, 사모 적격 투자자만 가지고 할 생각은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INX의 그 비전 자체가 일반 투자자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커스터디에도 연결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다음번에 얘기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죠. 나바텍의 행보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이거 아마 제가 질문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타이가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나바텍은 스위스 파트너 식파하고 함께 육성하는 프로젝트고요. 도매, 소매를 전체를 아우르는 이 솔루션 제품을 개발했다. 이 도매, 소매가 뭐냐면 이 국가하고 은행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돈에 대한 CBDC 채널이 도매 CBDC고요. 도매 CBDC고 그 다음에 우리들 일반 개인들이 왔다 갔다 돈을 주고받고 하는 그 CBDC 채널이 소매 CBDC입니다. 그래서 도매하고 소매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될 수 있거든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좀 시스템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도매, 소매 전체를 아우르는 제품을 개발하였다는 거고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바텍 홈페이지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었던 것 중에 한 개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지원도 한답니다. 나바텍이. 또 좀 흥미로운 뉴스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너희가 뭐 성과가 있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미 전 세계 소수의 중앙은행한테 선보이고 있는데 이게 좀 기밀로 유지되고 있답니다. 보통은 중앙은행에서 움직이는 거는 좀 기밀이 많죠. 그리고 일단 한 개 중앙은행의 최종 후보에 올랐다고 공개된 적이 있다. 키르기르스탄입니다. 잘못 썼는데 키르기르스탄의 최종 후보에 올랐다라고 뉴스가 떴었거든요. 걔가 3개에서 5개의 잠재적인 공급자 중에 하나다. 중앙은행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3개, 5개 정도 더 넣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나라도. 그 중에 한 개가 키르기르스탄이고 걔네들의 최종 후보에 나바텍이 올라갔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바텍이라는 회사는 INX가 지분의 33%를 소유 중이에요. 그리고 그 지분만큼 여기서 당연히 이익금이 생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 했냐면은 왜 이 펀드 제품이나 해밀턴 레인 같은 제품을 상장하지 않았냐?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은 라이센스의 차이가 있냐는 요까지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 세큐리타이즈를 놓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큐리티는 KKR도 상품 만들었고 해밀턴 레인도 만들었고 지금 블랙락도 얘가 비들도 떴죠. 얘네들은 잘 나가고 있고 막 이런 사모 상품들을 만드는데 왜 너는 못하고 있냐? 펀드 아마 안 할 거냐? 무슨 라이센스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건데 결국에 대답은 회장 샤이다티카가 했고요. 이런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일단 라이센스는 충분하다. 공인 투자자는 어차피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걔네들은 빼고 생각을 하자면 INX는 이 소매 투자자들을 위해서 모든 관할 내부 규정을 따른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에 가서 로마의 법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나라 내부 규정까지도 확인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KKR보다는 엔비디아 같은 상품에 포커싱을 하고 있다. 좀 더 소매지향적이라는 겁니다. 도매보다는 기관단, 적격 투자자보다는 일반 투자자, 리테일 인베스터에 포커싱을 좀 하고 있다. 여기 또 나오죠. 소매 시장은 양분화돼 있다. 사모하고. 그래서 사모만큼 소매 시장도 클 거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한테 집중하는 사업 양방향성을 선택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런 펀드 제품 상장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것이
일반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팅할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됐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AMA를 보면서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회사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회사가 있냐라는 거죠. 지금 제가 마음속에는 세계 탑3라고 치면 INX가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이 직접 회장까지 나와서 이렇게 AMA를 진행하고 그 커뮤니티 가면은 완전 전쟁터거든요. 막 까고 막 왜 내려갔냐, 왜 내 돈 안 지켜주냐, 뭐 난리가 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대답을 일부 해준다는 거죠.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왜 그러냐에 대해서 좀 직설적으로 못하겠지만 그래서 좀 의미 있는 AMA가 아니었냐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립이었습니다.